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네네네. 경제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 뭐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통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해 다시 얘기를 했어요. 네. 윤 대통령 얘기도 있었고 또 우선 경제 전문 기자로서 이번 방문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뭐 방미 성과 뭐 그 얘기도 하고 뭐 네, 있는 거 있지만 오늘 아침에 대통령 그 국무회의 그 생중계 있잖아요. 네, 저 아침에 그 봤는데 사실 좀 글쎄요. 어차피 이제 이 방미 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를 또 뭐 동어 반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 저는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거의 한 16분인가요? 16분 네, 동안 거의 이제 전국의 생중계 무슨 담화 발표하는 듯한 또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워딩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네, 그게 있었습니다. 뭐 한미 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네,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막 좀 별로 유쾌하지 않게 다가왔어요. 어, 아니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된다. 한미동맹 70년 강조하면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아니 그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미군 그 한국 전쟁 때 유엔군 참전해서 이렇게 도와준 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승만 정권 이후에 우리나라 보수 정권, 뭐 진보 정권 같이 했지만 수많은 그 동안에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들 네, 다 고맙다고 다 연설 과정에 다 많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지금 마치 이 워딩만 보면 마치 제대로 우리나라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않고 네, 국제 관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요즘 뭐 느낌 굉장히 그런 많이 나오던데 예, 느낌, 예. 중국과 러시아와 그 북방 외교 그 추진하고 그 국회 정상화한 게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보수 군사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방 외교 적극적으로 했고요. 안보 동맹도 마찬가지 사실 아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 과거에 그 한미 한반도 그때 한국 전쟁 때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건 이미 미국에서 이미 다 판단했고 그 미국이 그 한국 전쟁 참전의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이게 공산화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미국의 전 세계 패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네. 그건 우리나라의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제 한반도가 이른바 이제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 네, 일본도 위험해지는 것이고 당연하죠. 또 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빚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게 그 미국의 태평양 그 벨트 그 패권 벨트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그것들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줬죠. 뭐 원조부터 기술 당연히 한국의 이런 경제 발전에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것도 당연히 그거 다 알고 있죠. 네. 하지만 한국 국민들, 한국 정부 미군 주둔에 대해서 그 서울 용산 그 금싸라기 땅 포함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주요 각지 모든 도시, 지역 땅, 군부대 그다음에 그 동안에 있는 주둔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해왔던 그 지원 수십조 뭡니까? 엄청난 그 정치적 경제적 지원 다 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서 2022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치 지금 미국에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면 아직도 참 대통령이 그 눈높이가 과거에 좀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동맹이고 고맙다고 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미국은 우리 동맹이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도청해 놓고 왜 얘기가 없어. 유감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한 그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죠. 서운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맞아요. 동맹일 수도 그럼요. 있는데. 우리는 고맙다고 하는데 왜 미국은 왜 미안하다고 안 합니까?
우리도 이제 서운하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럼요. 그게 동맹이고 서로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그럼요. 그게 대우죠. 음. 그게. 응? 근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뭐 국제적인 호구다 뭐 이런 평가가 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굳이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없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오늘 뭐 대국민 뭐 담화 비슷한 어떤 국무회의 발언 네. 그리고 뭐 정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자찬 한 듯한 어떤 그런 발표한 것도 참 그 과정의 내용도 좀 별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할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아쉬움을 많이 남긴 음. 그런 방미였다. 할 말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김 기자도 그런 부분을 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생각나는 거는 딱 네. 그거 특히 미 의회 연설 있잖아요. 영어 연설. 예, 네. 저 생중계 그때 어. 어제 봤는데 네. 진짜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 영어 자체는 되게 유창하더라고요 정말. 아 그래요? 그리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 연설을 이제 준비를 한 거겠죠. 연설을 준비한 연설 문장 어떻게 얘기해?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어, 들어요. 연습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시대 연배 그 시대에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 입장에 보면 그 정도 이렇게 유창하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네. 만만치 않고 그런데 전체적인 연설 과정이나 아니면 사실 그 영어를 그냥 막 외우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문맥이나 흐름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연습. 진짜 정말 아. 연습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연습 시간에 정상회담 현안을 좀 더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내용들을 보면 네. 내용들을 보면은 의회 연설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이 공동 선언도 그렇고 미국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채워진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니 아메리칸 파이 뭐 그 노래도 부르고 노래만 열심히 그것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나름대로 애창곡을 물어봤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물어왔다고 네, 했다잖아요. 백악관 쪽에서. 근데 이제 물어온 것과 그다음에 그날 현장에서 뭐 즉석에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즉석이 아니죠. 그런 외교 관계에서 그렇게 대통령 그런 만찬 자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만약에 노래를 요청했는데 못 불러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 그럼요. 짜여진 그렇죠. 프로그램이라 볼 수가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타도 다 준비가 됐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뉴욕 타임스의 그 이번에 그 방미 방문 성과 그 기사에 뒤쪽에 맨 마지막에 어떤 전문가 말을 인용해가지고 네.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메리칸 파이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알고 있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확한 말이죠. 사실 뭐 저 아메리칸 파이를 누가 합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웬만한 진짜 영어 전공한 저도 잘 모르겠던데. 그래요. 아마 이게 이제 70년대 발표된 내용이 맞아요. 노래다 네, 보니까 돈 맥클린의 뭐 네. 그 잘 모르는 분이 추모곡이죠. 많을 수밖에 그 없고. 여러 분들을 8분짜리 노래더라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요? 8분짜리예요. 아. 엄청 길어요. 처음 들어본 노래라서.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미국 사람들도 젊은 층들은 생각보다 우리 옛날 그 가요 있잖아요. 네. 과거 가요 내지는 뭐 가요 그렇게- 무대에 나오는 뭐 그런 그렇죠. 노래처럼 예. 그런 느낌이었다. 글쎄요. 이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것과 영어 연설한 게 기억에 남는 그런 방미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네. 제로 콜라. 제로 콜라 그 초반에 초반에 바이든 대통령의 제로 콜라 이거 권하는 처음에 모습. 굉장히 뜬금없었는데 알고 네.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먹는다는 거잖아요. 제로 콜라를요? 예. 그래요. 콜라만 먹으면 요즘 그게 너무 탄산이 그게 또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로 콜라 따로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심하네요. 그런 힘들어 걸 보면. 혹시 와가지고 힘들었지 모르니까 여기 제로 콜라 있다고 하니까. 네. 제로 콜라.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네. 그냥 그 워딩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메리칸 파이 뭐 영어 연설 어떤 부분. 영어 연설. 저는 또 일론 머스크가 좀 약간 좀 생뚱맞긴 하던데. 만났죠. 일론 머스크도 만났고. 일론 머스크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그 만난 것만 이렇게 엄청나게 그 당시에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네. 본 경제 성과 이런 내용에서는 다 빠져 있죠. 일론 머스크 내용은 없죠. 테슬라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멕시코에 공장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의 기가 팩토리 뭐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한국의 기가 팩토리 지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지을 어떤 그게 없어요. 동기부여가 이미 중국에 있고 네. 그다음 한국의 그 미국
본토에 이미 배터리 공장 이미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다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무슨 전기차 시장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리고 중국에 바로 기가 팩토리 공장이 있는데 음. 비행기로 1시간 거리면 있는 걸 왜 그렇네요. 거기에 한국이 또 짓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에 오고 막 일론 머스크 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띄우긴 하지만 음. 물론 일론 머스크 정치적 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우리도 후보 중에 하나다. 되게 한국도. 네. 왜냐하면 한국은 배터리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그렇죠. 최강자이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이나 한국의 그런 기술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하죠. 특히 음. 테슬라도.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내지는 한국 그의 그 자체 나름대로 어떤 배터리 관련된 공장을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하지만 지금 대규모 그런 뭐 30만 대, 50만 대 그런 기가 팩토리처럼 수십만 대의 그런 생산 공장 짓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요. 이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노래, 네. 연설, 콜라, 콜라. 기타 음.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그다음에 사진들 이런 거 보도된 내용들 음. 이런 것만 기억에 남는 상황인데